8개월 전 엄마가 자녀들의 끝없는 금전 요구에 한계를 느끼고 마지막으로 막내 지원이를 도와준 후 온 가족이 새로운 약속을 맺었다. 자녀들은 매달 50만 원씩 상환하고 더 이상 돈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8개월이 지났다. 오전 7시 30분 마이너스 승호의 집. 알람이 울리지 않았는데도 승호는 깨어 있었다. 어젯밤부터 잠들지 못했다. 침대맡에 놓인 휴대폰 화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어제 받은 문자 메시지. 사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경영진 회의 결과 불가피하게 구조조정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해당자는 내일 오전 9시까지 인사팀으로 출근 바랍니다. 15년. 대학 졸업하고 바로 들어가서 과장까지 올라온 회사였다. 그동안 한 번도 이직을 생각해 본 적 없었다.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중견기업이었는데 옆에서 아내 수진이 뒤척였다. 아직 잠들어 있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아니, 말해야 할까? 승호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식탁 위에는 어제 받아온 월급 명세서가 놓여 있었다. 세후 380만 원. 여기서 대출 이자 120만 원, 생활비 180만 원, 아들 학원비 50만 원을 빼면 30만 원이 남았다. 그 30만 원에서 20만 원을 더 보태서 매달 엄마에게 50만 원을 드리고 있었다. 만약 오늘 해고당한다면? 오전 8시 마이너스 주방에서 수진이 일어나 주방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승호를 보며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어디 아파? 아니야, 그냥 잠이 안 와서. 승호는 커피를 마시며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결혼 12년째 두 사람 사이에 비밀이 있다면 단 하나였다. 매달 엄마에게 50만 원을 드리고 있다는 것. 처음에는 말하려고 했다. 하지만 수진이 시댁과의 거리감을 유지하려 하는 걸 알고 있었다. 특히 돈 문제에 관해서는 더욱 민감했다. 결혼 초기에 시어머니가 명절 용돈을 주려고 할 때도 정중히 거절했던 사람이었다. 당신 얼굴이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수진이 계란 프라이를 뒤집으며 물었다. 여자의 직감은 정말 예리했다. 회사에서 구조 조정한다고 해. 뭐라고? 갑자기 수진의 손이 멈췄다. 계란이 팬에서 지글지글 타기 시작했다. 코로나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대. 매출이 30% 줄었다고 하더라. 그럼 당신도? 모르겠어. 오늘 가봐야 알 것 같아. 수지는 가스를 끄고 승우 앞에 앉았다.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다. 만약에 당신이 해고되면 어떡해? 승우는 대답할 수 없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오전 9시 마이너스 회사 인사팀. 인사팀장의 표정은 딱딱했다. 승우 앞에 놓인 서류 뭉치는 예상했던 것이었다. 승우 씨,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사정상 어쩔 수 없네요.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급여 삭감이라든지. 이미 모든 방법을 검토해 봤습니다. 인력 감축 말고는 답이 없어요. 승호는 서류를 들여다봤다. 명예퇴직 신청서였다. 퇴직금은 3개월치 1,140만 원. 언제까지 결정하면 되나요? 내일까지입니다. 사실상 선택의 여지는 없어요. 거부하시면 일반 해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럼 퇴직금도 줄어들고
경력에도 좋지 않습니다. 승호는 서류를 들고 회사를 나왔다. 15년 동안 매일 출근했던 건물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오전 11시 마이너스 카페에서 승호는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렸다. 퇴직금 1140만 원에서 기존 대출금 800만 원을 갚으면 340만 원이 남았다. 340만 원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생활비 180만 원, 대출 이자 120만 원, 아들 학원비 50만 원, 매달 350만 원이 나간다. 퇴직금으로는 한 달도 버티기 힘들었다. 그런데 여기에 엄마에게 드리는 50만 원까지 포함하면 400만 원. 도저히 불가능했다. 승호는 휴대폰을 꺼내 민정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나야. 승호야,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전화하네. 언니, 나 회사에서 잘렸어.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다. 뭐라고? 갑자기? 구조조정이야. 어떡하지, 언니. 엄마한테 드릴 돈이 없어. 승호야, 진정해.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오후 1시 마이너스 식당에서 민정이는 직장에서 조퇴를 내고 나왔다. 승호의 얼굴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퇴직금은 얼마나 나와? 1140만 원인데 기존 대출 갚으면 340만 원밖에 안 남아. 그럼 당분간 그걸로 버텨야겠네. 언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엄마한테 드릴 돈을 어떻게 마련해? 이번 달 말이면 벌써 9번째야. 한 번도 안 빠뜨리고 줬는데. 민정이도 난감한 표정이었다. 자신도 사정이 빠듯했다. 승호야, 솔직히 나도 여유가 없어. 우리 민수 학원비만 80만 원 나가고 대출 이자도 있고. 그럼 어떡해? 엄마한테 사정 얘기해야 하나? 그러면 엄마가 얼마나 실망하시겠어. 겨우 8개월 만에 또. 승호는 머리를 감쌌다. 막막했다. 언니, 현주나 태준이는 어때? 혹시 여유 있을까? 현주는 남편이 아직 실직 상태고 태준이는 글쎄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기대하지 마. 오후 3시 마이너스 현주의 집. 현주는 승호의 전화를 받고 얼굴이 어두워졌다. 거실에서 남편 영수가 TV를 보고 있었다. 요즘 영수의 표정은 항상 어두웠다. 실직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 여보, 승우가 회사에서 잘렸다고 해. 영수가 고개를 돌렸다. 뭐? 승우가? 구조조정이래. 그런데 엄마한테 드릴 돈이 없어서 고민이래. 영수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자신도 1년 넘게 집에 있으면서 처가에 폐를 끼치고 있는 상황이었다. 현주가 혼자 생활비를 벌고 거기서 시어머니에게까지 매달 50만 원을 드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현주야, 솔직히 말하는데 우리도 여유 없잖아. 알아, 여보. 하지만 승호가 정말 힘들어해. 승호 힘든 건 이해하지만 우리가 대신 낼 수는 없어. 나도 아직 일자리 못 구했는데. 영수의 목소리에 자괴감이 묻어났다. 결혼 후 줄곧 가정을 책임져 왔는데 1년 넘게 무능력한 상태로 있다는 게 견디기 힘들었다. 그럼 어떡해? 각자 알아서 해야지. 나도 언제 일자리 구할지 모르는데. 오후 5시 마이너스 태준이의 집. 태준이는 퇴근 후 집에 와서 승호의 상황을 아내 은혜에게 말했다. 그럼 형님이 이번 달 돈을 못 내신다는 거네? 은혜는 침착하게 물었다. 결혼 3년째,
시댁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왔다. 응, 그런 것 같아. 우리가 대신 내달라고 하네. 50만 원을 더? 아니야, 승호 형 목까지 100만 원. 은혜는 가계부를 꺼내서 계산해봤다. 태준이 월급 320만 원에서 생활비 200만 원, 적금 70만 원, 시어머니 50만 원을 빼면 거의 남는 게 없었다. 여보, 솔직히 100만 원은 무리야. 우리도 결혼 준비할 때 대출 받은 게 아직 남아있고 내년에 아이 계획도 있잖아. 그럼 어떡해? 형님이 당분간 못 내시는 건 시어머니께서도 이해하실 거야. 사정이 사정이니까. 태준이도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매달 50만 원도 부담스러웠는데 100만 원은 정말 불가능했다. 오후 7시 마이너스 승호의 집. 집에 돌아온 승호는 수진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다. 해고 소식부터 형제들과의 통화까지. 그런데 당신 매달 시어머니께 50만 원을 드리고 있었다고? 수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미안, 말 못했어. 8개월 동안? 8개월 동안 400만 원을 그냥? 그게, 당신, 그럼 우리가 그동안 왜 이렇게 빠듯하게 살았는지 알겠네. 내가 옷 하나 사는 것도 고민하고 민수 학원비 때문에 전전긍긍했는데 그 돈이 있었구나.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당신, 나를 바보로 본 거야? 수진아, 진정해. 사정이 있었어. 무슨 사정? 가족끼리 무슨 사정이 있어서 아내한테 숨겨? 승호는 할 말을 잃었다. 정말 잘못한 일이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 그 50만 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거야? 실직한 상황에 매달 50만 원을? 그게 안 돼. 절대 안 돼. 우리 살림도 막막한데 시어머니께 드릴 여유 없어. 오후 8시 마이너스 아들 민수와의 대화. 중학교 2학년 아들 민수가 학원에서 돌아왔다. 부모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눈치를 챘다. 아빠, 무슨 일 있어요? 민수야, 앉아봐. 아빠가 할 말이 있어. 승호는 아들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최대한 부드럽게, 하지만 솔직하게. 그럼 아빠가 실직하신 거예요? 응, 그래. 하지만 곧 새로운 일을 찾을 거야. 그럼 제 학원은 어떻게 돼요? 민수의 질문이 가장 아팠다. 아이 교육비는 건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당분간은 줄여야 할 것 같아. 미안해. 민수는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친구들은 모두 여러 학원을 다니는데 자신만 그만둬야 한다는 게 부끄러웠다.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솔직하게 말하면 돼. 부끄러운 일 아니야. 하지만 승호 자신도 부끄러웠다. 아들 앞에서 당당하지 못한 아버지가 되어버렸다. 오후 10시 마이너스 깊어지는 고민. 가족이 모두 잠든 후 승호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통장 잔고를 다시 확인했다. 퇴직금 들어오기 전까지는 80만 원이 전부였다. 내일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까? 사정을 설명하고 한 달만 기다려달라고 해야 할까? 하지만 엄마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는데 8개월 만에 또 사정이 생겼다고 하면 승호는 휴대폰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다. 결국 민정이에게 문자를 보냈다. 언니, 잠깐 통화 가능해? 곧 민정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승호야, 아직 안 잤구나. 언니, 진짜 어떡하지? 엄마한테 말씀드려야 할까?
글쎄, 어차피 언젠가는 알게 될 텐데. 그럼 내일 엄마한테 가서 사정 얘기할까? 혼자 가지 말고 우리도 같이 가자. 내가 혼자 가면 엄마가 더 실망하실 거야. 그래, 그럼 내일 다 같이 가자. 다음 날 오전 10시 마이너스 엄마의 집. 엄마는 자식들이 모두 와서 놀랐다. 평일 오전에 이렇게 모이는 건 처음이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다 왔어? 승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죄송합니다. 사실은 승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다. 갑작스러운 해고, 경제적 어려움, 이번 달 50만 원을 못 드릴 수도 있다는 것. 엄마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다. 그럼 내가 이번 달 돈을 못 낸다는 거야? 네. 정말 죄송합니다. 8개월. 겨우 8개월 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엄마의 목소리에 실망이 깊게 배어 있었다. 엄마, 승우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민정이가 변명하려 했지만 엄마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변명은 됐어. 이유가 뭐든 약속을 못 지키는 건 똑같아. 엄마, 한 달만 기다려주세요. 새 직장 구하면 바로. 한 달? 새 직장이 그렇게 쉽게 구해지는 줄 알아? 엄마는 한숨을 깊게 쉬었다. 역시 사람은 안 변하는구나. 그 말이 자식들의 가슴을 찔렸다.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승우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현주가 말했지만 엄마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그 말 참 편하네. 그럼 엄마 아버지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누가 책임져? 자식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8개월 동안 나는 정말 믿었어. 이번에는 다르다고, 정말 변했다고. 그런데 엄마는 말을 잇지 못했다. 너무 실망스러워서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다. 엄마, 저희가 승우목까지 나눠서 낼게요. 태준이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지만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그러면 또 언젠가 너희도 못 내겠다고 할 거잖아. 그럼 그때도 다른 사람이 대신 내. 그런 게 아니라. 됐어. 이미 충분히 실망했으니까 더 이상 기대하지 않을게. 엄마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승우야, 내가 일자리 구할 때까지 기다려줄게. 하지만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한 번 더 이런 일 생기면 정말 끝이야. 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자식들이 돌아간 후 엄마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8개월 동안 품었던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보, 그래도 승우가 원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일이 한 번 생기면 또 생겨요. 핑계는 얼마든지 있을 거고. 엄마는 창밖을 바라봤다. 8개월 전 겨울에서 이제 가을이 되었다. 계절은 바뀌었지만 상황은 제자리였다. 역시 변하지 않는구나. 엄마의 한숨이 깊어졌다.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이었다. 3주 후 오전 8시 마이너스 민정이의 집. 7살 아들 민수가 아침부터 물을 계속 달라고 했다.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다. 변기에 가는 횟수도 늘었다. 민수야, 또 목말라? 네, 엄마. 목이 너무 말라요. 민정이는 아이의 이마에 손을 댔다. 열은 없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요즘 밥도 많이 먹는데 자꾸 살이 빠지는 것 같았다. 민수야, 오늘 병원 가자.
저 아픈 거 아니에요. 그냥 목이 마를 뿐이에요. 하지만 민정이의 불안감은 계속 커졌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더욱 걱정스러운 정보들이 나왔다. 소아당뇨병의 초기 증상이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을 자주 보고 살이 빠지는 것이라고 했다. 남편 성민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여보, 민수 데리고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 왜? 어디 아픈데? 물을 너무 자주 마시고 화장실도 자주 가고 혹시 당뇨병은 아닐까? 성민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당뇨병? 민수가? 애가 겨우 7살인데 소아당뇨병이라는 게 있어. 검사 한번 받아보자. 오전 10시 마이너스 소아과 병원. 의사는 민수의 증상을 듣고 혈액 검사를 지시했다. 혈당 수치와 당화혈색소 검사였다. 1시간 후 결과가 나왔다. 공복혈당이 180mg/dl, 당화혈색소가 8.2%네요. 의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정상 수치를 많이 넘었습니다. 제1형 당뇨병으로 보입니다. 민정이는 머리가 하얘졌다. 당뇨병이라고? 의사 선생님, 그럼 민수가 정말 당뇨병인가요? 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제1형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되지 않는 병이에요.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평생 인슐린 주사. 그 말이 민정이의 가슴을 무너뜨렸다. 치료비는 얼마나 들까요? 매달 인슐린과 혈당 측정지, 정기 검진비 합쳐서 30만 원 정도 들 겁니다. 그리고 특수식품비가 추가로 월 20만 원 정도. 50만 원. 매달 50만 원씩 추가로 들어간다는 뜻이었다. 오후 2시 마이너스 민정이 집 거실. 성민이 급하게 퇴근해서 돌아왔다. 민정이는 울고 있었고 민수는 자신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TV를 보고 있었다. 어떻게 된 거야? 정말 당뇨병이야? 응, 제1형 당뇨병이래. 평생 인슐린 주사 맞아야 한대. 성민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치료비는 얼마나 들어? 매달 50만 원. 50만 원? 지금 우리 살림에 50만 원이 어디 있어? 성민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미 매달 처가에 50만 원을 주고 있었는데 아들 치료비로 50만 원이 더 들어간다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 성민아, 그래도 민수 치료는 해야 하잖아. 치료는 해야지. 근데 돈은 어디서 구해? 내 월급이 350만 원인데 생활비 200만 원, 대출이자 80만 원, 처가 50만 원, 거기에 민수 치료비 50만 원까지. 그럼 우리는 뭘로 살아? 민정이는 할 말이 없었다. 정말 돈이 부족했다. 성민아, 그럼 친정에 드리는 돈을 당분간 못 드려도 될까? 성민의 표정이 변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이럴 때 처가에서 우리를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뭐라고? 민정아, 솔직히 말할게. 나는 처가에 매달 50만 원 주는 것도 부담스러웠어. 우리 살림도 빠듯한데 말야. 민정이는 남편의 속마음을 처음 들었다. 왜 그동안 말 안 했어? 네가 착해서 부모님 돕고 싶어 하는 걸 아니까 참았지.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안 돼. 오후 4시 마이너스 현주에게 전화. 민정이는 현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병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흘렸다. 현주야, 어떡하지? 민수가 당뇨병이래. 뭐라고? 민수가? 현주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다.
제1형 당뇨병이래. 평생 인슐린 주사 맞아야 하고 매달 치료비가 50만 원이나 들어. 50만 원? 그럼 현주야, 나 이번 달 엄마한테 돈 못 드릴 것 같아. 아니, 당분간 못 드릴 것 같아. 현주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언니, 그럼 승우 오빠도 못 내고 언니도 못 내면 나 혼자 200만 원을 내야 해? 미안해, 현주야. 하지만 정말 어쩔 수 없어. 언니, 솔직히 나도 여유 없어. 우리 신랑이 아직 일자리 못 구했잖아. 나 혼자 벌어서 생활비에 엄마한테 드릴 돈까지 감당하고 있는데. 그럼 어떡해?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어. 오후 6시 마이너스 현주의 집. 현주는 전화를 끊고 남편 영수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그럼 민정이 언니도 이번 달부터 못 낸다는 거네? 응, 민수 치료비 때문에. 영수는 한숨을 쉬었다. 그럼 우리가 대신 내야 해? 그렇게 되는 것 같아. 현주야, 솔직히 나는 반대야. 우리 형편도 빠듯한데 왜 우리가 다른 사람 몫까지 감당해야 해? 영수의 목소리에 불만이 섞여 있었다. 1년 넘게 실직 상태에서 처가의 도움으로 살고 있다는 게 이미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다. 거기에 처가 문제까지 자신이 해결해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다. 여보,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은 무슨 가족이야? 승호는 실직했고 민정이는 아들 아프고 그럼 우리만 호구야? 그렇게 말하지 마. 현주야, 나도 언제 일자리 구할지 모르는 상황이야. 우리 스스로도 불안한데 다른 사람까지 책임질 여유 없어. 현주는 남편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엄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그럼 어떡해? 각자 알아서 해야지. 시어머니께도 사정을 말씀드려야 해. 오후 8시 마이너스 태준이의 집. 태준이는 퇴근 후 아내 은혜에게 형들의 상황을 전했다. 그럼 형님들이 모두 못 내신다는 거네? 승우 형은 실직했고 민정이 누나는 민수 치료비 때문에. 은혜는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했다. 그럼 우리가 200만 원을 내야 해? 그런 셈이지. 불가능해. 은혜의 대답은 단호했다. 우리 월급 320만 원에서 생활비 200만 원, 적금 70만 원 빼면 50만 원밖에 안 남아. 거기서 200만 원을 어떻게 내? 그럼 어떻게? 형님들 사정을 시어머니께 정확히 말씀드려야 해. 우리가 대신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은혜는 냉정했지만 현실적이었다. 여보, 솔직히 말할게. 나는 처음부터 이 일에 반대였어. 시댁에 매달 50만 원씩 드리는 것도 부담스러웠는데 지금 상황에서 200만 원은 정말 불가능해. 은혜야, 우리도 내년에 아이 계획 있잖아. 지금부터 돈 모아야 하는데 시댁 때문에 우리 계획을 포기할 수는 없어. 태준이는 아내의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정말 200만 원은 불가능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마이너스 엄마의 집. 네 자녀가 모두 모였다. 분위기는 어두웠다. 엄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민정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민수가 당뇨병 진단을 받았어요. 엄마의 얼굴이 놀람으로 굳어졌다. 뭐라고? 민수가? 제1형 당뇨병이래요. 매달 치료비가 50만 원 들어요. 그럼 너도 이번 달. 네, 못 드릴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엄마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승호에 이어 민정이까지. 현주야, 너는?
현주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엄마, 솔직히 저도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워요. 신랑이 아직 일자리 못 구했고. 태준아, 넌? 엄마, 저희도 200만 원은 불가능해요. 은혜가 임신 준비 중이라 병원비도 들고. 엄마는 자식들을 차례로 바라봤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럼 결국 아무도 못 낸다는 거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엄마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8개월. 겨우 8개월 만에 이렇게 되는구나. 엄마, 저희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원해서든 아니든 결과는 똑같아. 또 엄마 아버지만 혼자 남겨지는 거잖아. 오전 11시 마이너스 며느리들의 등장.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승우 아내 수진이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진이 들어오자 분위기가 더욱 어색해졌다. 수진아, 왜 왔어? 승우가 어머니께 사정 말씀드린다고 해서 같이 왔어요. 수진은 시댁 식구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금까지 매달 50만 원씩 드린 걸 저는 몰랐어요. 엄마는 당황했다. 몰랐다고? 네, 승우가 혼자 결정한 일이에요. 저와 상의 없이. 승우가 얼굴을 붉혔다. 수진아, 승우 씨, 지금 이런 상황에서 혼자만의 결정이었다고 발 뺄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당분간은 도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 생활도 막막한 상황이라서요. 오전 11시 30분 마이너스 성민의 등장. 그때 또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이번에는 민정이 남편 성민이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성민은 평소보다 표정이 굳어 있었다. 성민아, 너도 왔구나. 네, 민수일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성민은 앉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매달 50만 원씩 드리는 것도 사실 부담스러웠어요. 민정이가 놀라며 남편을 쳐다봤다. 근데 지금 민수가 아프니까 정말 불가능해졌어요. 매달 치료비가 50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성민아, 그럼 넌 뭘 원하는 거야? 어머니, 당분간은 저희가 처가에 도움을 드릴 여유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이에요. 그 말에 엄마는 어이가 없었다.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 네, 민수 치료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혹시 어머니께서 손자 치료비를 좀 도와주실 수? 뭐라고? 엄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너희가 8개월 동안 갚기로 한 돈도 못 갚으면서 이제는 거꾸로 돈을 달라고? 어머니, 손자가 아픈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손자가 아픈 건 알겠어. 하지만 그건 너희가 부모로서 해결해야 할 문제잖아. 성민의 얼굴이 붉어졌다. 어머니, 그럼 저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끼리 알아서 해야지. 그게 부모의 책임 아니야? 정오 마이너스 폭발하는 갈등. 수진과 성민이 동시에 있으니 분위기가 더욱 험악해졌다. 수진이 성민에게 말했다. 성민 씨, 도움 달라고 하시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수진 씨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까지 낸 돈도 모르고 있었으면서. 그건 제가 몰랐던 거고 성민 씨는 알면서도 부담스러워 했으면서 지금 와서 도움 달라고 하시잖아요. 두 며느리가 서로를 견제하기 시작했다. 민정이가 중재하려 했다. 수진아, 성민아, 그만해.
지금 이런 식으로 싸울 때가 아니야. 하지만 수지는 멈추지 않았다. 민정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처음부터 이 일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뭐가 말이 안 돼? 시댁에 매달 돈을 들인다는 게요. 각자 가정도 힘든데 왜 시댁까지 책임져야 해요? 성민이 거들었다. 수진 씨 말이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엄마는 며느리와 사위가 자신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너희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어머니, 죄송하지만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요즘 세상에 결혼한 자식들이 부모님께 매달 돈을 드리는 집이 어디 있어요? 다들 자기 살기 바빠요. 오후 12시 30분 마이너스 엄마의 분노. 엄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럼 너희들은 뭘 원하는 거야? 지금까지 빌린 돈은 어떻게 할 거고? 어머니, 그 돈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갚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성민이 대답했다. 천천히? 언제까지? 글쎄요. 여유가 생기면. 여유가 생기면? 그게 언제야?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여보세요. 이 돈은 은행에서 빌린 거야. 매달 이자가 나가는데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수진이 냉정하게 말했다. 어머니, 그럼 어머니께서 감당하기 어려우시면 집이라도 파시든지 하셔야죠. 뭐라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힘든데 시댁 빚까지 책임질 수는 없어요. 그 말에 엄마는 완전히 폭발했다. 집을 팔라고? 너희들 때문에 빚진 걸 왜 우리가 집 팔아서 갚아야 해? 어머니, 돈을 빌려주신 건 어머니 선택이잖아요. 성민도 거들었다. 저희가 강제로 빌린 게 아니라 어머니께서 주신 거잖아요. 엄마는 말문이 막혔다. 며느리와 사위가 이렇게 뻔뻔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오후 일시 마이너스 자식들의 당황. 승호, 민정이, 현주, 태준이는 배우자들의 발언에 당황했다. 수진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승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수진은 단호했다. 승호 씨, 현실을 봐요. 우리가 어떻게 시댁 빚까지 책임져요? 민정이도 남편을 말렸다. 성민아, 말이 너무 심해. 민정아, 나는 사실대로 말하는 거야. 우리도 살기 힘든데 왜 처가 빚까지 우리가 갚아야 해? 현주와 태준이는 아예 말을 못했다. 형님과 누나 배우자들이 이렇게 나오니 자신들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엄마는 자식들을 바라봤다. 너희들은 뭐라고 할 거야? 배우자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자식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다. 배우자들 앞에서 엄마 편을 들기도 배우자들을 반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역시 이렇게 되는구나. 엄마의 목소리에 깊은 실망이 배어 있었다. 8개월. 겨우 8개월 만에 원점으로 돌아가는구나. 오후 2시 마이너스 결론. 며느리와 사위들이 돌아간 후 자식들만 남았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승우가 말했지만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가. 모두 가. 엄마, 가라고 해. 더 이상 할 말 없어. 자식들이 모두 나간 후 엄마는 아버지와 둘만 남았다. 여보, 이제 어떡하지?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엄마는 창밖을 바라봤다. 구름이 끼어 있었다. 비가 올 것 같았다. 8개월. 겨우 8개월이었구나. 엄마의 한숨이 깊어졌다.
희망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이번에는 며느리와 사위들까지 적이 되어버렸다. 정말 혼자가 되어버린 것 같았다. 2주 후 새벽 2시 지원이의 원룸. 지원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잠이 오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잠들고 싶지 않았다. 꿈을 꾸면 자꾸 어릴 때 기억이 나왔다. 온 가족이 함께 웃던 시절, 형제들이 서로를 챙기던 시절, 휴대폰으로 가족 단톡방을 확인했다. 2주 전 엄마와 며느리들이 싸운 이후로 아무도 말이 없었다. 읽은 표시만 뜰 뿐이었다. 지원이는 일어나서 책상으로 갔다. 노트를 펼치고 정확한 계산을 해봤다. 현재 상황. 엄마 아버지 대출 잔액 4,200만 원. 월 이자 89만 원. 아버지 연금 108만 원. 남는 돈 19만 원. 형제들 상황. 승호 실직 상태. 당분간 상환 불가. 민정 민수 치료비로 상환 불가. 현주 남편 실직으로 여유 없음. 태준 아내 임신 준비로 거절. 결론 엄마 아버지만 홀로 4,200만 원 빚을 감당해야 함. 지원이는 펜을 놓고 깊게 한숨을 쉬었다.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정말 없을까? 정말 가족이 이렇게 흩어져야 하는 걸까? 그때 머릿속에 하나의 계획이 떠올랐다. 위험하지만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 계획. 새벽 3시 지원이의 계획. 지원이는 새로운 노트를 꺼내 계획을 적기 시작했다. 프로젝트 패멀리. 목표 가족들의 진짜 마음을 확인하고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방법. 의도적으로 극한 상황 연출. 각자의 본성이 드러나게 만들기. 외부 어른들의 개입 유도. 마지막 선택의 기로에 세우기. 1단계 자신이 쓰러져서 위기 상황 만들기. 과로로 병원 이송. 가족들의 반응 관찰. 진짜 걱정하는 사람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 구분. 2단계 외부 압력 가하기. 큰아버지, 이모 등 어른들에게 상황 알리기. 사회적 시선과 압박 조성. 며느리 사위들의 본색 드러내기. 3단계 극단적 선택지 제시. 엄마가 극한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 가족 해체 vs 진정한 변화 중 선택. 각자의 최종 의사 확인. 지원이는 계획을 다시 읽어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보이지 않았다. 오전 7시 지원이의 직장. 지원이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출근했다. 동료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다. 지원아, 너 왜 이렇게 일찍 왔어? 간호사 선배 하준이 물었다. 지원이와 가장 가까운 동료였다. 선배, 부탁이 있어요. 뭔데? 만약 제가 오늘 쓰러지면 119에 신고하고 우리 엄마한테 연락해 주세요. 하준은 농담인 줄 알고 웃었다. 야, 무슨 소리야. 쓰러지긴 왜 쓰러져? 그냥, 혹시 모르니까요. 지원이는 하준에게 가족 연락처를 적어줬다. 하준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받아두었다. 오전 10시 의도된 과로. 지원이는 평소보다 훨씬 무리하기 시작했다. 점심도 거르고 물도 마시지 않고 계속 일만 했다. 동료들이 쉬자고 해도 계속 일했다. 지원아, 좀 쉬어. 얼굴이 안 좋아 보여. 괜찮아요. 할 일이 많아서. 오후 2시쯤 되자 정말로 어지러움이 시작됐다. 지원이는 의자에 앉아 심호흡을 했다. 계획대로 되고 있었다.
오후 3시 30분 마이너스 쓰러짐. 지원아, 지원아. 하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지원이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의식은 있었지만 일어날 수 없었다. 119에 신고해. 동료들이 분주히 움직였다. 하준은 약속대로 지원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지원이는 응급실로 이송됐다. 오후 4시 마이너스 병원 응급실. 과로와 탈수, 그리고 영양실조 증상이 있습니다. 의사가 엄마에게 설명했다. 엄마는 지원이 침대 옆에서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영양실조요? 이 아이가 왜? 최근에 제대로 식사를 못하신 것 같아요. 몸무게도 많이 줄었고요. 엄마는 자책감이 들었다. 가족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이렇게 된 건 아닐까? 엄마, 괜찮아요. 지원이가 약하게 웃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왜 이렇게 무리했어? 돈 벌어야죠. 이제 제가 혼자 감당해야 하니까. 그 말에 엄마는 가슴이 찔렸다. 오후 5시 마이너스 형제들의 도착. 승우가 가장 먼저 도착했다. 지원이를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원아, 왜 이렇게 됐어? 오빠 괜찮아요. 곧이어 민정이도 왔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지원아, 언니가 미안해. 언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아니에요, 언니. 언니 잘못 아니에요. 현주와 태준이도 차례로 도착했다. 모두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지원아, 병원비는 어떻게 할 거야? 승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야, 그럴 때가 아니야. 우리가 도와줘야지. 하지만 형제들도 사정이 있었다. 승우는 실직 상태, 민정이는 민수 치료비, 현주는 남편 실직, 태준이는 아내 임신 준비. 결국 아무도 구체적인 도움을 제시하지 못했다. 오후 7시 마이너스 며느리들의 반응. 수진이 승우와 함께 왔다. 지원이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지원 씨, 괜찮아요? 네, 수진 언니. 괜찮아요. 그런데 병원비는 많이 나왔어요? 수진의 첫 번째 관심사는 병원비였다. 아직 계산 안 해봤어요. 아, 그럼 나중에 각자 부담하면 되겠네요. 각자 부담. 그 말에 지원이는 씁쓸하게 웃었다. 성민도 민정이와 함께 왔다. 지원 씨, 무리하시면 안 되죠. 건강이 우선이에요. 입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근데 이런 일로 또 가족들 모이게 만드시면 우리도 각자 사정이 있잖아요. 그 말에 민정이가 남편을 쳐다봤다. 성민아, 지금 그런 말 할 때야? 언제 말하겠어? 지원 씨도 이제 성인이니까 자기 몸 관리는 자기가 해야지. 오후 8시 마이너스 큰아버지의 등장.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아버지의 형인 큰아버지가 들어왔다. 70대 중반이지만 여전히 카리스마가 있었다. 무슨 일이야, 이게? 큰아버지의 등장에 모든 사람이 긴장했다. 큰아버지, 안녕하세요. 형제들이 일어나 인사했다. 지원이가 쓰러졌다고 해서 왔는데 왜 이렇게 됐어? 큰아버지는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지원이의 과로, 가족들의 경제적 어려움, 며느리와 사위들의 태도까지. 그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야? 엄마가 큰아버지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8개월 전 약속, 최근의 위기들, 며느리와 사위들의 반발까지. 큰아버지는 점점 굳어지는 표정으로 들었다.
오후 8시 30분 마이너스 큰아버지의 호통. 이게 뭐야, 이게. 큰아버지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렸다. 부모님이 빚더미에 앉았는데 자식들이 이게 뭐야? 형제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다. 특히 너희들. 큰아버지가 수진과 성민을 가리켰다. 며느리 사위가 어떻게 시부모님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큰아버지, 저희도 사정이. 사정? 무슨 사정이 그렇게 중요해서 가족을 포기해? 큰아버지는 계속 혼냈다. 요즘 젊은 것들은 가족이 뭔지도 모르는구나. 각자 살기 바쁘다고. 큰아버지, 요즘 세상이 그래요. 각자 살기도 힘들어서. 수진이 변명하려 했지만 큰아버지는 막았다.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서 가족까지 바뀌는 거야? 부모님이 힘들 때 자식들이 도와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오후 9시 마이너스 지원이의 연기. 지원이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내심 만족했다. 계획대로 되고 있었다. 이제 한 단계 더 밀어붙일 때였다. 큰아버지, 괜찮아요. 지원이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정말 괜찮아요. 가족들이 싸우는 것보다는 제가 혼자 감당하는 게 나아요. 지원아, 그런 말 하지 마. 아니에요. 저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차라리 연락을 끊고 살까 해요. 그 말에 엄마가 깜짝 놀랐다. 지원아, 무슨 소리야? 엄마, 현실을 봐요. 오빠들, 언니들도 각자 가정이 있고 힘든 상황이잖아요. 저 하나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지원이는 일부러 더 절망적으로 말했다. 차라리 저는 이 가족에서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후 9시 30분 마이너스 폭발하는 갈등. 지원이의 말에 큰아버지가 더욱 화를 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막내가 가족에서 나간다고? 큰아버지, 지원이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성민이 끼어들었다. 저희도 각자 가정이 있고 아이들도 키워야 하고. 그럼 부모님은 어떻게 해? 부모님끼리 알아서 하셔야죠. 그 말에 큰아버지가 완전히 폭발했다. 이 자식이 정말 부모님이 너희 때문에 빚진 건데 부모님끼리 알아서 하라고? 수진도 지지 않고 맞섰다. 큰아버지, 죄송하지만 저희도 현실을 살아가야 해요. 시댁빚까지 저희가 평생 짊어질 수는 없어요. 너희가 받은 돈은 어떻게 할 거야? 그건 시간을 두고 천천히. 언제까지? 부모님이 죽을 때까지? 병실이 아수라장이 되었다. 큰아버지와 며느리 사위들이 서로 소리를 지르고 형제들은 어쩔 줄 몰라 했다. 오후 10시 마이너스 엄마의 결심. 엄마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지원이 침대 앞에 서서 모든 사람을 바라봤다. 모두 조용히 해. 엄마의 목소리에 병실이 조용해졌다. 지원아, 일어나서 들어봐. 지원이가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다. 엄마가 결정했어. 엄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모든 관계를 정리할 거야. 엄마, 승호야, 민정아, 현주야, 태준아. 너희들이 빌린 돈은 포기할게. 대신 이제 가족 관계도 끝이야. 형제들이 놀란 표정으로 엄마를 봤다. 그리고 지원아, 너도 이제 우리와 상관없이 살아. 엄마,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일이야. 엄마는 며느리와 사위들을 바라봤다. 수진 씨, 성민 씨, 그리고 영수, 은혜까지. 이제 우리는 남남이야. 더 이상 서로 신경 쓰지 말자.
오후 10시 30분 마이너스 지원이의 진짜 계획. 엄마가 가족관계 정리를 선언하자 지원이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잠깐 엄마.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지원이가 침대에서 일어났다. 생각보다 멀쩡해 보였다. 사실 저는 일부러 쓰러진 거예요. 모든 사람이 놀란 표정으로 지원이를 봤다. 뭐라고? 과로한 것도 일부러, 밥 안 먹은 것도 일부러였어요. 지원아, 무슨 소리야? 저는 가족들의 진짜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누가 진짜로 걱정해 주는지, 누가 부담스러워 하는지. 지원이는 차근차근 설명했다. 그 결과를 봤어요. 오빠들, 언니들은 죄책감은 느끼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못 줘요. 며느리들, 사위들은 아예 부담스러워해요. 지원아. 그리고 엄마는 결국 가족을 포기하려고 해요. 지원이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이제 알겠어요. 우리 가족의 진짜 모습을. 오후 11시 마이너스 반전.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지원이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게 뭐야?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준비한 거예요. 서류를 펼쳐 보였다. 대출 상환 계획서였다. 저 혼자서 4,200만 원을 갚을 계획이에요. 모든 사람이 놀랐다. 혼자서 4,200만 원을? 네. 자격증 취득 후 월급 290만 원에서 생활비 100만 원 빼고 190만 원씩 갚으면 3년이면 가능해요. 지원이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물론 이자 때문에 실제로는 4년 정도 걸리겠지만요. 지원아, 그럼 너는 4년 동안. 네, 최소한의 생활만 하면서 빚을 갚을 거예요. 엄마가 눈물을 흘렸다. 지원아, 그럴 수는 없어. 왜 안 돼요? 형제들은 각자 가정 있고 며느리, 사위들은 부담스러워하고 엄마, 아버지는 포기하려고 하는데. 그럼 저라도 해야죠. 자정 마이너스 마지막 선택. 지원이의 제안에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다. 큰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원아, 내가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야. 그럼 누가 해요, 큰아버지?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데. 지원이는 형제들을 차례로 바라봤다. 오빠들, 언니들, 솔직히 말해요. 정말 도울 생각 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며느리들, 사위들은 어때요?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수진과 성민이 시선을 피했다. 그럼 답이 나왔네요. 저 혼자 하는 게 맞아요. 지원이는 엄마를 보며 말했다. 엄마, 4년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엄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안 돼. 절대 안 돼. 왜 안 돼요? 내가 왜 그런 고생을 해야 해? 너 혼자만 왜? 그럼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엄마는 대답할 수 없었다. 정말 다른 방법이 보이지 않았다. 지원이는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에게 말했다. 이제 선택하세요. 제가 혼자 감당할 거냐, 아니면 정말로 가족다운 해결책을 찾을 거냐. 병실은 깊은 침묵에 잠겼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것이 진정한 시험이었다. 가족의 의미를 묻는 마지막 시험이었다. 자정 5분 후 마이너스 침묵을 깨는 사람. 병실의 깊은 침묵을 깬 것은 의외의 인물이었다. 그동안 가장 말이 없던 태준이었다. 지원아, 너 정말 미쳤구나. 태준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혼자서 4,200만 원을 갚겠다고?
4년 동안 최소한의 생활만 하면서 태준이 오빠 다른 방법이 있어요? 있어. 우리가 정신 차리는 거야. 태준이가 갑자기 일어났다. 은혜야, 미안해. 나는 이 결정에 내 동의 구하지 않을 거야. 아내 은혜가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봤다. 여보, 무슨 말이야? 나는 내 동생이 4년 동안 고생하는 걸 보고 있을 수 없어. 아이 계획, 적금, 그런 거 나중에 해도 돼. 태준이는 지원이를 바라봤다. 지원아, 내 계획은 거절해. 나는 매달 70만 원씩 낼 거야. 태준이 오빠 70만 원이면 생활이 되게 만들 거야. 야근도 더하고 부업도 찾아보고 어떻게든 해볼게. 은혜가 황급히 말렸다. 여보, 제정신이야? 우리 살림이 어떻게 돼? 은혜야, 미안해. 하지만 이건 나의 최소한의 도리야. 태준이는 처음으로 아내에게 단호한 목소리를 냈다. 만약 우리가 어려울 때 지원이가 이렇게 도와준다면 우리도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자정 10분 후 마이너스 연쇄 반응. 태준이의 선언이 다른 형제들에게 충격을 줬다. 막내가 가장 먼저 나선 것이었다. 현주가 두 번째로 입을 열었다. 태준아 말이 맞아. 현주는 남편 영수를 보며 말했다. 여보, 미안해. 나도 태준이처럼 할게. 현주야, 우리 형편을 생각해봐. 알아. 하지만 지원이가 혼자 4년 동안 고생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함께 조금씩 고생하는 게 맞아. 현주는 계산해봤다. 나는 매달 50만 원씩 낼게. 내가 파트타임 일을 하나 더 구할게. 영수가 반대했다. 현주야, 그럼 너무 힘들어질 거야. 지원이가 더 힘들어. 그리고 여보, 미안하지만 이건 타협할 수 없는 일이야. 현주의 단호함에 영수는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다. 자정 15분 후 마이너스 민정이의 고백. 민정이는 한동안 고민하더니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지원아, 언니가 정말 미안해. 언니 민수 치료비 때문에 힘든 거 알아요. 아니야. 사실 언니가 이기적이었어. 민정이는 남편 성민을 보며 말했다. 성민아, 솔직히 말할게. 민수 치료비는 우리가 알아서 해야 해. 처가에 의존할 문제가 아니야. 성민이 당황했다. 민정아,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가 아니야. 처음부터 그랬어야 하는 거였어. 민정이는 지원이를 보며 말했다. 나도 매달 40만 원씩 낼게. 민수 치료비랑 함께 감당하기 힘들겠지만 어떻게든 해볼게. 언니 정말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하지만 해야 해. 성민이 반발했다. 민정아, 우리 살림 생각 좀 해봐. 성민아, 미안해. 하지만 이번엔 양보할 수 없어. 민정이의 의지는 확고했다. 내 동생이 4년 동안 혼자 고생하는 걸 보고 있을 수는 없어. 자정 20분 후 마이너스 승호의 결단. 이제 승호만 남았다. 모든 시선이 승호에게 집중됐다. 승호는 한참 동안 고민했다. 실직 상태에서 매달 돈을 내겠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약속일 수도 있었다. 지원아. 승호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형이 제일 무능해. 실직해서 당장 돈을 낼 수도 없고. 오빠 괜찮아요. 오빠 상황 알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승호는 아내 수진을 보며 말했다. 수진아, 미안해. 나는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 무슨 방법? 아르바이트라도 할게.
배달이든 뭐든. 그리고 일자리 구하면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이 낼게. 수진이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승호 씨, 제정신이에요? 40 넘은 사람이 아르바이트를. 수진아, 내 동생이야. 혼자 4년 동안 고생시킬 수는 없어. 승호는 지원이를 보며 말했다. 당장은 30만 원밖에 못 낼 것 같아. 하지만 일자리 구하면 100만 원씩 낼게. 오빠, 100만 원은 너무. 아니야. 내가 장남이야. 제일 많이 내는 게 맞아. 자정 30분 후 마이너스 며느리와 사위들의 반발. 네 형제가 모두 결정을 내리자 며느리와 사위들이 들고 일어났다. 수진이 가장 먼저 폭발했다. 이게 뭐예요? 우리 의견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수진아, 미안해. 하지만 이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승호 씨, 결혼이 뭔지 알아요? 혼자 사는 게 아니라고요. 성민도 가세했다. 정말 어이없네. 처가 문제를 우리가 왜 평생 떠안아야 해요? 성민아, 평생이 아니야. 몇 년이면 끝날 일이야. 몇 년이든 몇 달이든 상관없어요. 우리 가정이 우선이라고요. 은혜도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태준 씨, 저는 이 결정에 동의할 수 없어요. 우리 계획이 다 틀어져요. 은혜야, 계획은 다시 세우면 돼. 다시 세우면 돼요? 아이 갖는 것도 다시 세우면 돼요? 영수만 상대적으로 조용했다. 어차피 자신은 실직 상태라 큰 발언권이 없다고 생각했다. 새벽 일시 마이너스 큰아버지의 조언. 며느리와 사위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큰아버지가 나섰다. 젊은 것들, 좀 진정해봐. 큰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있었다. 너희들 말도 일리가 있어. 각자 가정이 소중한 건 맞아. 며느리들이 조금 누그러진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생각해봐. 지금 이 상황에서 지원이 혼자 4년 동안 고생하는 게 정말 답이야? 그렇다고 저희가 평생이 아니야. 몇 년이면 끝나는 일이야. 큰아버지는 차근차근 설명했다. 그리고 생각해봐. 나중에 너희들이 어려울 때 누가 도와줄 것 같아? 그건 지금 지원이를 도와주면 나중에 지원이가 너희를 도와줄 거야. 그게 가족이야. 큰아버지는 며느리들을 설득했다. 요즘 세상에 가족만큼 믿을 수 있는 게 어디 있어? 돈은 벌면 되는 거고 계획은 조정하면 되는 거야. 하지만 가족은 한 번 깨지면 다시 복구하기 어려워. 새벽 1시 30분 마이너스 지원이의 진심. 모든 사람의 의견을 들은 지원이가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다. 모두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지원이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났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혼자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원아, 왜? 오빠들 언니들이 무리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태준이 오빠가 야근하고 부업하면서 고생하는 것, 현주 언니가 파트타임 일을 더 하는 것, 민정이 언니가 민수 치료비와 함께 부담하는 것. 지원이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며느리들, 사위들과 갈등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지원아, 저는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4년 정도 고생하는 건 젊을 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지원이는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이 가족을 구하는 거니까. 새벽 2시 마이너스 엄마의 최종 결정. 모든 말을 들은 엄마가 최종 결정을 내렸다. 안 돼.
엄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원이 혼자 하는 것도 안 되고 너희들이 무리하는 것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집을 팔겠어. 모든 사람이 놀랐다. 엄마, 집을 팔면 어디서 살아요? 작은 곳으로 이사 가지. 전세로. 엄마는 이미 계산해 본 듯 했다. 집 팔면 4억 정도 나올 거야. 거기서 빚 4,200만 원 갚고 나머지로 작은 전세집 구하면 돼. 엄마, 그럼 너무 초라해져요. 초라한 게 뭐가 중요해? 너희들이 고생하는 것보다 낫지. 아버지도 동의했다. 그래, 여보 말이 맞아. 집은 살 곳일 뿐이야. 하지만 자녀들이 반대했다. 엄마 안 돼요. 그 집은 엄마 아버지가 평생 모아서 산 집이잖아요. 그래서 뭐? 집이 뭐 그리 대단한 거야? 엄마는 담담하게 말했다. 너희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게 집보다 중요해. 새벽 2시 30분 마이너스 새로운 제안. 그때 지원이가 새로운 제안을 했다. 엄마, 집은 팔지 마세요.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방법? 현실적인 방법이요. 지원이가 노트를 꺼내 계산하기 시작했다. 오빠들 언니들이 각자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무리하지 말고. 그럼 태준이 오빠는 월 30만 원, 현주 언니도 월 30만 원, 민정이 언니는 민수 치료비 때문에 힘드니까 월 20만 원. 그럼 8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승우 오빠는 일자리 구할 때까지 기다리고 그 대신 제가 70만 원을 낼게요. 그럼 150만 원인데 이자가 89만 원이니까 61만 원이 남아요. 이걸로 원금도 조금씩 갚을 수 있어요. 지원이의 계산은 현실적이었다. 이렇게 하면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10년 정도면 다 갚을 수 있어요. 새벽 3시 마이너스 합의. 지원이의 현실적인 제안에 모든 사람이 동의했다. 그럼 이렇게 하자. 엄마가 정리했다. 태준이 30만 원, 현주 30만 원, 민정이 20만 원, 지원이 70만 원, 총 150만 원. 승호는 일자리 구하면 합류하고, 그리고 며느리들, 사위들과는 더 이상 갈등하지 말자. 엄마는 수진과 성민을 보며 말했다. 너희들 마음도 이해해. 하지만 이 정도는 협조해줘. 수진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그럼 정말 10년이면 끝나는 거죠? 응, 10년이면 끝나. 성민도 동의했다. 그럼 저희도 협조하겠어요. 은혜와 영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새벽 4시 마이너스 새로운 약속. 모든 합의가 끝나고 새로운 약속을 정했다. 첫째, 매달 상환 계획 지키기. 둘째, 3개월마다 점검 모임 갖기. 셋째, 서로의 사정 변화 시 솔직하게 말하기. 넷째,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선 다하기. 다섯째, 가족 갈등 최소화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약속. 여섯째,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기. 새벽 5시 마이너스 병실을 떠나며 모든 사람이 지친 표정으로 병실을 떠났다. 하지만 어제와는 다른 기분이었다. 수진이 승호에게 말했다. 당신 일자리만 빨리 구해요. 아르바이트는 정말 싫어요. 알았어, 수진아. 최대한 빨리 구할게. 성민이 민정이에게 말했다. 민정아,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 괜찮아, 성민아. 우리 모두 처음 겪는 일이니까. 은혜도 태준이에게 말했다. 여보, 아이 계획은 1년 늦춰요.
괜찮아요. 은혜야, 고마워. 영수는 현주에게 말했다. 현주야, 나도 빨리 일자리 구해서 도울게. 고마워, 여보. 새벽 6시 마이너스 엄마와 지원이. 병실에 엄마와 지원이만 남았다. 지원아, 고마워. 뭐가 고마워요, 엄마? 내가 이런 방법으로라도 가족을 다시 모아줘서. 엄마, 사실 저도 무서웠어요. 뭐가? 정말로 가족이 흩어질까봐. 지원이는 엄마 손을 잡았다. 이제 괜찮아요.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그래, 가족이야. 완벽하지 않아도 가족이야. 6개월 후, 새로운 약속은 지켜졌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이전보다 훨씬 나았다. 승호는 3개월 만에 새 일자리를 구했다. 이전보다 연봉은 적었지만 안정적이었다. 약속대로 매달 60만 원씩 상환하기 시작했다. 민정이는 민수 치료에 집중하면서도 약속을 지켰다. 민수의 상태도 안정되었다. 현주의 남편 영수도 일자리를 구했다. 현주의 부담이 줄어들었다. 태준이와 은혜는 1년 뒤 아이 계획을 다시 세우기로 했다. 지원이는 간호사로 일하면서도 꾸준히 70만 원씩 냈다. 힘들었지만 견딜만 했다. 1년 후 대출 잔액이 2,800만 원으로 줄었다. 이자 부담도 크게 줄었다. 무엇보다 가족 관계가 좋아졌다. 매달 한 번씩 모이는 점검 모임이 자연스러운 가족 모임으로 바뀌었다. 며느리와 사위들도 점차 적응했다. 여전히 완전히 만족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갈등하지는 않았다. 2년 후 마이너스 마무리. 엄마는 정원에서 꽃을 가꾸고 있었다. 지원이가 주말에 와서 함께 정원 일을 도왔다. 엄마, 이제 어때요? 후회하지 않아요? 뭘? 그때 집 안 팔고 이렇게 한 거요. 엄마는 흙을 털며 웃었다. 후회할 게 뭐 있어? 가족이 함께 하는데. 하지만 아직도 빚이 많이 남았어요. 빚은 갚으면 되는 거야. 중요한 건 가족이 함께 한다는 거지. 지원이도 웃었다. 엄마, 그런데 정말 힘들지 않아요? 아직도 매달 빠듯하게 사시는데. 힘들어. 하지만 견딜만 해. 엄마는 지원이를 보며 말했다. 그리고 너희들이 있으니까 혼자가 아니잖아.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다. 정기 모임이었다. 이번 달 상황 보고할게요. 승우가 말했다. 모두 약속 지켰고 대출 잔액이 2,200만 원까지 줄었어요. 박수가 터졌다. 앞으로 5년 더 하면 완전히 끝나요. 5년. 엄마가 중얼거렸다.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이네. 엄마, 우리가 함께 하니까 금방 지나갈 거예요. 지원이가 말했다. 그때 막내인 민수가 말했다. 할머니, 저도 나중에 커서 도와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웃었다. 그래, 민수야. 내가 커서 우리 가족 지켜줘. 엄마는 손자를 안으며 생각했다. 가족이란 이런 것이구나. 완벽하지 않아도 때로는 힘들어도 함께 가는 것. 창밖에 해가 지고 있었다. 하루가 끝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다. 가족과 함께 맞이하는 새로운 하루가 마지막 메시지.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깨닫습니다. 가족이란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완벽한 집단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불완전함을 이해하고 함께 짊어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때로는 경계가 필요하고
때로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바탕에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 기다려주는 사랑, 함께 가려는 의지. 여러분의 가족은 어떤가요? 완벽하지 않아도 함께 가고 있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에서 포기하지 않는 용기 말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어떤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계신지, 어떤 지혜로 관계를 지켜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런 진실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가족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